안녕하십니까. 실전 테스트 문제, 농업 생산환경 문제인데요. 이제 거기 실전 테스트 문제라고 제가 붙여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1회부터 시작해가지고 20문제씩 만들어서 해놨습니다. 문제풀이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먼저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답을 확인해 보시고 왜 내가 이 문제가 틀렸는가, 그리고 시험에 실제 출제됐을 때는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거기 봐보세요. 1회 문제에서 정답 불러드릴 테니까 먼저 확인 한번 해봅시다. 1번에 3번, 2번에 2번, 3번에 3번, 4번에 4번, 5번에 2번, 6번에 1번, 7번에 4번, 8번에 4번, 9번에 2번, 10번에 3번, 11번에 1번, 12번에 1번, 13번에 3번, 14번에 2번, 15번에 3번, 16번에 1번, 17번에 4번, 18번에 1번, 19번에 3번, 20번에 4번 그랬습니다. 여기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본문에서 이론 강의를 접하고 난 후에 자기가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요. 자, 여기 봐보세요. 1회 문제입니다. 1회 1번 문제. 환경이 생물에 불리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랬습니다. 동물은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동할 수 있다 그래야겠죠. 식물은 좋은 환경을 찾아 이동을 못한다 그래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은 식물에 비하여 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래야겠죠. 그러면은 가장 옳은 것은요, 식물은 동물에 비하여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래서 3번이 답이죠.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첫 번째 첫 페이지에서 해줬던 겁니다. 자, 2번입니다. 표현원에 의한 발화촉진 효과가 없는 거 그랬습니다. 그러면 2번요. 자, 봐보세요. 표현원이 일반적으로 또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작물의 발화를 촉진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실이더라 이 소리예요. 그런데 뭐합니까? 모든 작물이 발화를 촉진하는 것은 아니더라 이 소리요. 발화 촉진되는 것은 아니다.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물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근이지 그럽니다. 당근. 그 다음에 파슬리가 있습니다. 파슬리. 그 다음에 티머디가 있습니다. 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보세요. 이것은 변온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당파티는요. 당파티는 항온 조건에서 발화가 촉진되는 작물입니다. 하나 기억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봐보세요. 변온 조건이 발화를 촉진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답을 보니까 변온에 의한 발화 촉진 효과가 없는 것은 당파티에서 당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요, 변온 처리 시 시간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저온에서 고온에서
자, 저온에서는 몇 시간이냐 이 소리죠. 저온에서는 16시간입니다. 고온에서는 몇 시간이냐 이 소리죠. 8시간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변온 처리 시간은 저온에서 16시간, 고온에서 8시간. 여기서는 외웠습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를 보니까 오는 것은 했습니다. 1번 고온에서, 자, 고온하고 저온 이렇게 써졌어요. 16시간, 8시간. 2번 8시간, 16시간 그랬습니다. 분명히 뭐들 합니까? 저온에도 16시간, 고온에도 8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뒤바뀌었어요. 뒤바뀌었는데도 모르고 그냥 갖다 답을 어떻게 해버렸다? 16시간, 8시간으로 찍었습니다. 앞불쌉니다. 아닙니다. 이랬을 때는 답이 몇 번으로? 2번으로 갑니다. 기억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봐봅시다. 온도 변화에 따라 작물의 생육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그랬습니다. 변온이 항온보다 발화촉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동화물질 축적에 유리하다. 그 다음에 덩이줄기 발달에 유리하다. 개화에도 유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변온이 뭐답니까? 불리한 곳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영양생장기 때 작물체가 생장할 때는 항온 조건이 좋다 그랬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적고 낮에도 온도가 높고 밤에도 온도가 높은 것 그럽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기억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죠. 4번 토양 사성분에 속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토양 사성분 그랬죠. 먼저 고상이 있었죠. 그리고 액상이 있었죠. 기상이 있었습니다. 고상은 50%, 액상은 25%, 기상이 25% 그랬습니다. 혹시 이게 답이 없으면 30%, 20% 이것을 찍어내라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봐보세요. 고상에서는 이것은 상태죠. 지금 현재 고상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성분입니다. 무기성분이 있습니다. 유기성분이 있습니다. 45%, 5%요. 무기성분, 유기성분 그럽니다. 여기는 액체성분, 기체성분 그러겠죠. 그래서 25% 그러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사성분은 뭐라고요? 무기성분, 유기성분, 액체성분, 기체성분 그러네요. 그래서 답이 아닌 것이 4번이죠. 토양 공기 조성 중 대기보다 연지하게 암량이 많은 거 그랬습니다. 그러면 5번 봐보세요. CO2 농도는 높고 O2 농도는 낮더라 이 소리예요. 기타는 비슷하는데 그랬을 때 이거 봐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CO2죠. 6번 밭작물 생육에 알맞은 표토 삼상비율이 옳은 것 6번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성분 45, 유기성분 5%, 액상성분 25%, 기상성분 25%.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자, 7번입니다. 잡초 발생에 필요한 온도 범위는요. 일반적으로 작물보다 넓어서 15에서 35도시라고 이론 강의 때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같은 농도의 식물 중에서 독성이 가장 강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독성이 가장 강하다 그랬을 때는 산성비에서 황산가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황산가스도 독성이 강하죠? 그러면은 봐보세요. 그보다 더 독성이 강한 것은 2차 산화물 그럽니다. 오존 그랬죠? 오존, 그 다음에 HF,
플로오르 그럽니다. 이것들이 가장 독성이 강하죠. 그리고 그게 없으면은 SO2 그럽니다. 산성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다음증 식물의 호흡대사와 특히 관계가 깊은 거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9번에요. 호흡 요소 산화 환원 전자 전달 요소 하면은 뭘로 찍어야 한다고요? 철로 찍어야겠죠? 산소음만이나 이렇게 해서 10번 그럽니다. 이제 질산대질소 이온이 식물체에 흡수되면 뭐 어떻게 변하느냐 그랬죠? 자, 봐봐요. 단백질 합성이라는 것이 나오죠? 단백질 합성을 보면은요, NO3-NH4 플러스가 흡수되면 뭐에 의해서요? 몰리브덴에 의해서 질산 환원되죠? 질산이 환원되면 무슨 상태로 바뀌어요? 3 그랬죠? 그러니까 아모니아 상태 이게 없으면은요 아모늄태 그럽니다. 본문 시간에 이미 해줬으니까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아모늄태로